안녕하세요, 김민솔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문화역 서울 284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전시 익숙한 미래 공공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여러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놀이터, 거리, 공원, 학교, 골목, 지하철,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확장 공간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공간에는요, 공공 디자인들이 구석구석 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공공 가치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공공 디자인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짜잔! 이곳을 보시면은 처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중앙홀인데요. 보시면은 엄청 큰 대형 스크린에 주제 영상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처음 오시면은 약간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공간은요, 놀다가 만나는 공공 디자인, 바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곳은 뭔가 좀 특별합니다. 장애의 유무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정말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유모차를 튀고 있어도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쪽 역시도 보면은 한쪽 면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한쪽 면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 디자인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공간은 우리가 놀이터는요, 아이들만 즐길 수 있다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노년층을 위한 고령 친화 시설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운동기구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기구의 특징은 우리 노년층 분들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 단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굉장히 배려심 깊은 그런 공공 디자인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공간은 걷다가 만나는 공공 디자인, 바로 거리입니다. 우리가 거리는요, 외부 활동을 딱 나서다 보면 처음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공공 디자인을 만나면서 배려가 입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전시물입니다. 자, 이 전시물은 기부 벤치라는 벤치인데요. 좀 독특하죠? 기부 벤치, 기업이 기부를 한 벤치고 시민과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 벤치입니다. 제가 한번 앉아봤더니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업사이클링 벤치라서 환경도 생각하면서 또 시민은 그만큼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기업은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쪽에 다 보시면은 기부 벤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관람하신다? 그러면 살짝 쉬었다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시물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거는요, 정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여름에 신호등에 이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의 두 번째 공공 디자인, 바로 서리풀 원두막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신호등을 걷다 보면은 이 커다란 원두막이 그늘막이죠? 그늘막이 펼쳐져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이 그늘막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운 여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공공 디자인의 배려입니다. 자, 세 번째 배려를 한번 만나볼까요? 짜잔! 이거는 스몬비 안전 디자인인데요. 혹시 여러분 스몬비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만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 일명 좀비라 그래요. 스마트폰 좀비. 그래서 스몬비인데 그 스몬비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이렇게 스몬비 안전 디자인을 설치를 한 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신호등입니다. 스몬비들은 바닥만을 보면 걷기 때문에 이 바닥에 LED 조명을 설치해서 신호등 효과를 자아낸 거죠. 덕분에 정말 교통사고 발생률, 신호등 준수율이 90% 정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 이런 배려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거리의 두 번째 세션, 읽기 쉬운 정보 사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인들을 확실히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세이프티 레인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갈 때 정말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색이죠. 그런 색감을 활용해서 운전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인으로 효과를 줬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한눈에 팍팍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둘러볼 공간은요. 여기가 걸어서 수원 화성이라 그래서 수원 화성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 사인인데요. 보시다시피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기 때문에 초행길이신 분들도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픽토그램으로 안내판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내 표지는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눈에 딱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큰 서체 그리고 화려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는 이런 공공 디자인의 가치를 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날 공간은 뭔가 푸릇푸릇하고 지금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쉬면서 만나는 공공 디자인 공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색빛 건물 속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드넓은 공원을 갖고 싶을 텐데 공공 디자인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옥상 정원, 실내 정원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우린 건물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도 심고요, 풀도 가꿔서 정말 도심 속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 건데요. 이곳 문화역 서울 284 안에도 실내 정원이 가꿔져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힐링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쉬었다 가실 수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탐험하다가 조금 쉬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딱 앉아서 이렇게 쉬셔도 되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은요,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공간은 함께 만드는 디자인 확장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공간인데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기업, 시민 이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거는 저는 인상 깊었던 건 이쪽 부분이에요. 공공 임팩트 디자인 물품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보시면 가방 안전덮개, 우리 아이들 스쿨존에서는 이거를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30km 주행 제한 속도가 담겨져 있는 가방 덮개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화기예요. 우리가 재난이 나면요, 소화기를 갑자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소화기가 직접 말하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또 던져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던지는 소화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일반인 모두가 시계를 볼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도 기억에 남는데요. 부여 송정 그림책이라고 해서 우리 부여 마을의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여 농촌의 이탈률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확장의 두 번째 공간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사회공헌백서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사회공헌센터가 매년 사회공헌 현황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이거 매년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365분의 1입니다. 365분의 1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소개하는 캠페인 문화 플랫폼인데요. 스타트업 작은 외침이 운영을 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시지를 또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낯익은 캠페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반가우실 거예요. 이건 역시도 공공 디자인이 다 가미됐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공간은 확장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환경을 위한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만남,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첫 번째 전심을 보세요. 너무 예쁜 가방이 있죠. 이 가방은 일반 가방이 아닙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법을 활용한 정말 의미가 좋은 가방이에요. 예쁘고 의미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볼 전시물은요. 보시면은 비닐을요. 우리가 버려져 있는 비닐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튼튼한 가방으로 또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너무 멋있죠? 전혀 비닐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만나볼 전시물도 되게 신기한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을 재탄생시킨 겁니다. 열과 압력을 또 가해서 단순 재활용이 아니고 이렇게 머그 받침대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즉, 이 공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리사이클링 제품이 가득하니까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때에도 훨씬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만나볼 공간은 배우며 만나는 공공 디자인, 바로 학교입니다. 자, 학교엔 또 어떤 공공 디자인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처음 보시면은 일단 스쿨존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교통 굉장히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쿨존 보시면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이 노란 발자국이에요. 차도로 아이들이 나가서 대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 발자국 안에서만 대기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또 낮아지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 신호등을 잘 건너는 거예요. 저는 뒤로 걷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건너겠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전시물,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 많아요. 바로 옐로 카펫입니다. 이 옐로 카펫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기다릴 때, 신호를 기다릴 때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펫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도 안전하고요, 보행자도 안전합니다. 이 옐로 카펫 굉장히 배려심이 가득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에는 또 어떤 공공 디자인이 숨어져 있을까요? 짜잔! 너무나도 알록달록한 학교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학교는요, 사실 공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사회화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머물고 싶은 학교, 아이들의 취향에 맞춘 학교로 꾸며야 됩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원색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알록달록한 톤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자체도 보시면 다 아이들의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이죠. 자,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계단, 그것도 낮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넘어질 수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 면을 보면 살짝 미끄럼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전시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관람객 여러분들도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 요즘 컬러 테라피 있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색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전시를 구경하셔도 절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학교가 이런 식으로만 꾸며져 있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교를 하기 싫어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에 만나볼 공간은 지나며 만나는 공공 디자인, 바로 골목입니다. 우리 좁은 골목길에 추억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밤만 되면 골목이 으스스하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짜잔! 보시면 안심길 서비스입니다. 골목길마다 조금 안전한 골목길이 있잖아요. 그 골목길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죠? 골목길마다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요. 쓰레기를 좀 잘 배출해달라는 이런 안내판도 있고요. 또 이쪽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범 순찰 구역을 또 지도화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상벨 위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CCTV 위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 디자인이 있다면 우리 골목 밤이 돼도 무섭지 않고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골목을
역시나 마지막으로 만나볼 공간은요, 제가 오면서도 타고 왔습니다. 바로 지하철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환승을 할 때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큼지막하고 선명한 정보 디자인 덕분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색상에 이 서체 또한 눈에 화려하게 딱 띄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 덕분에 환승을 해도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이 공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프리존입니다. 이곳은 어떤 공간이냐?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기 급하게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공간에서 충전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긴 환승 구간으로 지쳐있을 때 이곳에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프리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러면 안 되지만 혹시 지하철 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소화기를 꺼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화기 픽토그램 역시도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져 있고요. 자, 지하철 안에도 공공 디자인이 정말 많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저와 이렇게 전시 속 여러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쁘게 지나쳤던 그런 공간들, 그 공간들의 공공 디자인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가치와 배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전시회는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훨씬 흥미로우니까 문화역 서울 284로 많이 놀러 오세요.